이 문제는 역상 제동, 즉 플러깅 제동 회로입니다. 플러깅 제동. 여기에 보면 역상 제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역상 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플러깅 제동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사용되는 게 플러깅 릴레이, 즉 속도를 검출하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 속도를 검출하는 계전기를 SP라고 하고 전동기가 회전하면 접점이 닫히고 전동기 속도가 0에 가까우면 열립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역상제동이죠. 그러면 지금 미완성된 접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완성된 접점에서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유지 접점이 와야 되겠죠? 자기유지 접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1번 PS1이라고 하는 거, 이 PS1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기동을 하는 접점이죠. 기동 버튼입니다. 기동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동이라고 표시된 요거 BS2죠. 얘는 뭐 하는 거죠? 정지 버튼이죠. 뭘 보고 하느냐라고 하면 A 접점은 기동 버튼이고 B 접점이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정리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기유지 접점이니까 자기유지 접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런 A 접점이 와야 될 거고요. 자기유지 접점, B 접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A 접점이 올 거고 당연히 MC1이 와야겠죠. 이거에 대한 자기를 유지하는 거니까 여자를 유지하는 거죠. MC1이 와야 되겠죠. MC1에 A 접점이 올 거고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MC1이 동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MC1이 여기 있으니까요. MC1이 동작을 해야 돼요. 요게 연결이 되어야 여기에 있는 이 전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걸 연결시키려면 MC1이 여자 돼야 되니까 MC1이 동작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들어와야 되는 접점은 뭔지 모르지만 뭐가 와야 돼요? B접점이 와야 돼요. B접점. 나중에 뭔지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기동 회로는 완성됐고 정지 회로도 완성됐어요. 즉 기동 버튼을 누르면 MC1이 여자 돼서 전동기가 MC1이 투입돼서 운전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자기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자 되면 요 접점이 붙죠. 자기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누르고 있는 것을 놓아도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붙어서 요걸 놓아도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전류는 요렇게 흐르죠.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MC1은 계속 여자를 유지하죠. 그렇죠? 요 부분이 끊어져도 계속 요렇게 유지가 되니까 운전이 되죠. 그러다가 BS2를 누르면 MC1은 소자되죠.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정지 명령을 받는데 바로 정지하지 않아요. 왜 정지하지 않냐면 회전자 관성 모먼트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정지시켜야 되는데 정지 안 되고 돌고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어떻게 돼? 시간이 흐르겠지. 그렇죠. 예. 그러한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걸 보세요. MC1하고 MC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MC2가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가운데서는 자기 자리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반대로. 그렇죠? 역입니다. 만약에 요게 동시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요게 저항이 없다면 무슨 상태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상이 단락사고가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항이 없다면 이상이 단락, 삼상이 아니야. Y델타에서는 삼상 단락이 일어나고 정역이야, 정역. 정역이니까 S상은 가만히 있고 R상과 T상이 단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눌렀을 때에 이걸 동작시키면 되죠, 이걸 동작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눌렀을 때에 정지되는 명령을 내리면서 요게 들어가면서 뭘 동작시켜요? 타이머를 동작시키죠.
동작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접점이 들어가면 동작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뭐가 와야 돼요? B 접점이 있어야 눌러서 타이머가 여자되겠죠. 타이머가 여자되고 나서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가 붙겠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얘는 붙어 있는 거예요. 회전하면 접점이 닫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여자돼요? 설정 시간 후에 TS1에 의해 가지고 MC2가 여자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설정 시간 후에. 왜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안 붙여주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버튼으로 하여금 MC2를 여자시켜주지 않고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두느냐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정회전 중에 바로 역회전을 투입하면은 과전류가 흘러요. 과전류가 순간적으로 많이 흘러요. 그러면 정지하기 전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정지하기 전에 얘가 투입되기 전에 과전류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이건 뭐 급제동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약간만 주면 되거든요. 이건 이제 그래서 시간지연 타이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지연 타이머, 시간지연 릴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순간적으로 MC2를 투입했을 때에 흐를 수 있는 과전류가 줄어드는 시간, 그거를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투입해주고,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돼요? MC2가 동작하니까 이 부분에 2번에는 여기도 뭐예요? 자기유지가 와야 되겠죠. 자기유지니까 MC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설정 시간 동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누르고 있는 동안이죠. 누르고 있는 동안. 여기 자기유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동안 설정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설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이걸 눌렀다 놔버리면 얘기가 안 되죠. 눌렀다 놔버리면 이게 타이머가 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회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꾹 누르고 있는 거야. 타이머가 설정 시간 지날 때까지 꾹 누르고 있으면 철컥하고 바뀌면서 MC2가 여자되고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속도가 확 줄어요. MC2가 여자되면 역회전이 가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회전 토크가 가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확 줄어요. 속도가 확 줄면서 플러깅 릴레이의 접점이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SP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동작사항이에요. 그러면 자, 요 이후 부분은 뭐예요? 요 이후 부분. 요쪽에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은 표시등이에요. 표시등. 그러니까 실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뭔 등이에요? MC1, MC2? 둘 다 동작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표시하는 거죠? 정지 표시등. 정지등이 되겠죠. 뭐 정지 표시등 이래도 되고, 또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정지등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음 요거는 MC1이나 MC2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하면 들어오죠? 얘는 그럼 무슨 등이 되겠어요? 얘는 운전등이 되겠죠. 동작할 때 점등하는 거니까 운전등. 그렇게 이제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는 등이 돼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동시 투입되는 경우를 우리는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뭐죠? 동시 투입 방지하는 게 인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들어갈 만한 접점은 MC1과 MC2에 대한 비접점으로서 인터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MC1과 MC2에 대한 부분에 인터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접점은 무슨 접점이다? 인터록이다. 타이머는 뭘 동작시키니까요? MC2를 동작시키니까 여기다 인터록을 넣은 게 아니라 타이머에다가 인터록을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3번에는 MC2B, 4번에는 MC1B가 들어가고요. 1번에는 MC1 자기유지 접점 A, 다음에 2번에는 MC2A 자기유지 접점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접점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동작사항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접점을 완성해야 된다. 완성할 수 있겠죠? 4개. 가능하죠? 접점 4개 완성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접점 4개 완성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동작사항을 쓰는데 동작사항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접점을 그리고 동작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한 줄로 쭉 적으면 힘들어요. 한 줄로 쭉 적으면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동작은 뭐예요? BS1을 누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BS1을 누르면 해도 되고 ON 하면 누르면 ON 하면 어떻게 되죠? MC1이 여자 되죠. 여자만 되나요? 뭐가 되죠? 자기 유지되죠. 이렇게. 그럼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전동기 운전하죠. 정지한 게 아니라 운전하죠. 됐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시킬 때 뭐 눌렀어요? BS2 눌렀죠? 누르면 이거는 오프하면 뭐 이래도 되고 온하면 이래도 되는데 이 비접점이니까 온오프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요? 누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MC1이 소자되죠? 그리고 MC2 여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MC1이 소자되고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전동기는 전원 제거가 되고 계속 회전되죠? 전동기가 정지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플러깅이 아니라면 계속 회전되지 않고 그냥 정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러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전동기는 계속 회전해요. 관성 모먼트 때문에 전동기는 관성 모먼트 때문에 계속 회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눌렀어요? MC1이 소자됐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동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연동접점이 있잖아요. 연동접점. BS2 연동 접점에 의해 뭐가 동작해요? 타이머가 동작하죠. 타이머 여자. 타이머가 여자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타이머가 여자 돼요. 근데 타이머가 여자 되는데 MC1과 MC2는 동시 타이머하고 MC1은 동시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MC1이 소자되면 여자 되는 거죠. 누르고 있을 때. 어쨌든 소자됐으니까 여자 되고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BS2를 누른 상태가 되죠. 설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설정 시간 후 누른 상태에서 설정 시간 후 MC2가 예제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자기 유지가 일어나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자기 유지가 일어나고 전동기는 어떻게 합니까? 역회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전동기는 역회전 하려고 해요. 전동기는 역회전 토크가 발생을 합니다. 역회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회전 토크가 발생해요. 그리고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겠죠. 속도가. 그래서 네 번째, 전동기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면 급감속하죠. 0에 가까워집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급감속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그인 릴레이 SP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MC2가 소자되는 겁니다. MC2 소자.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급정지하죠.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뭘 얘기하냐면 보조 릴레이 T하고 저항 R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T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T에 대한 역할. U는 시간지연 릴레이죠. 시간지연 릴레이 또는 시간지연 타이머라고 해도 되죠. 제동시. 얘가 제동한단 말이야. 급제동시. 과전류를 방지하는 거죠.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 저항 R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저항 R이 하는 역할은. 저항 R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죠. 역회전할 때 저항 R에 의해서 전압강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강화죠. 전압강화. 역상제동시. 전압강화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압강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항 R에서 전압강화 당연히 생기니까요. 그래서 전압강화로서 전압이 줄어들게 되고요. 제동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크기를 제한한다는 얘기죠. 적정한 제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저항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저항 R에 대한 역할이 되는 거죠. 정리해 주세요.